톤이 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콧구녕이 좀 나고 싶다. 근데 저는 이렇게 팩트 폭행을 받고 싶다고 하면 오히려 팩트 폭행을 하기가 더 싫어지는 것 같아요. 왜요? 이거 최고의 팩트 폭행인데? 양떼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하시죠. 양브로의 정신세계. 오늘은 이제 처음 보시는 장소일 텐데 한남동 몬드리안 호텔에 있는 마인드 카페입니다. 네. 몬드리안 호텔 안에서 그 서점이 있어요. 네. 서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약간 비밀 장소처럼 숨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상담센터를 간다라는 거에 대한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그냥 쓱 책 보시는 척 하다가 가볍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그 라이브에서 구성이 좀 바뀌었죠.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매번 라이브 때마다 하던 베스트 댓글 읽기, 네. 11월 거 댓글 읽기를 할 거고, 두 번째가 신규 상담 콘텐츠 생겼죠. 그렇죠. 1대1 상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내가 어떤 식의 상담을 받고 싶냐 해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팩폭. 그쵸. 네, 나는 팩트 폭격을 받고 싶다. 네, 팩폭브로. 팩폭브로. 두 번째 힐링을 받고 싶다. 하면 힐링브로. 네. 세 번째는 참견을 좀 그냥 상담. 라이프 가이드는 고민 필요하다. 상담. 네, 참견을 좀 받고 싶다. 참견브로 해가지고 네. 그 중에 하나 체크를 하신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맞춤형으로 상담을 하는 컨텐츠를 하나 할까 합니다. 또 새로 생긴 코너가 양플리. 양플레이. 양브로의 플레이리스트. 예, 좋아하는 이제 음악이나 그렇죠.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책. 뭐 네. 책이나 뭐 크게 뭐 한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희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댓글을 읽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관리 편에서 달아주신 댓글이고요. 트토스 마터스토님. 왜 이렇게 어려워. 인맥은 살다 보니 나도 그 사람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그 인맥을 지킬 수 있더군요. 끼리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좋아요 76개를 받으셨습니다. 네, 이거 정확한 얘기죠. 내가 누구를 아는 게 인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인맥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나도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잘 살아야 주변의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기브앤테이크가 사실은 왔다 갔다 해줘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관계는 사실은 어느 순간에는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장르만 로맨스 편, 그 이미숙 님이시고요. 요즘 힘든 시기라 몸도 마음도 너무 힘이 들지만 두 쌤의 삶의 지표 같은 좋은 말씀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응원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장르만 로맨스 편의 송현정님 영화 리뷰도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자꾸 재진쌤의 헤어스타일에 눈길이 가네요. 스타일 프레쉬 헤어 좋아요 10개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예요? 불안을 다스리는 법. 더 베이커 레이님 뇌는 같은 부피의 근육에 비해서 22배의 에너지를 소모한대요. 당신이 해보지 않은 시도들을 하는 것은 당연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뇌를 운동시킨다고 생각하시고 22배의 에너지를 써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세요. 네. 이게 이제 뇌가 갖고 있는 그 성질 중에 생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C라는 데 도달하기 위해서 A가 B를 거쳤다가 C를 갔다라고 한다면 얘는 귀찮은 걸 너무 싫어하니까 B를 이제 안 거치려고 하거든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관성처럼 계속 더 굳어져서 안 해본 것들을 자꾸 이제 기피하게 되는 거. 뇌가 스스로 효율성만 따지면서 그쵸.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불안이나 우울한 것도 사실은 그거를 깨부수고 나오려면 새로운 거를 하면서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내 뇌는 사실은 그걸 싫어한다라는 거죠. 뇌한테 속지 말고 내가 스스로 뇌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귀찮아서 하기 싫거나 약간 두렵거나 불안해서 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 나에게 도움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일단 대충 맞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1대1 맞춤 상담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커뮤니티에 사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팩폭이 필요할지 이거는 힐링이 필요할지 이거는 참견이 필요할지로 해서 세 가지 사연 가지고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폭 프로 사연 읽어볼게요. 새콤달콤님 20대 후반 여성 취준생이십니다. 저는 첫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2주 만에 뛰쳐나왔습니다. 그 원서를 내고 붙으면 첫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기억이 떠올라
합격하고도 취소를 반복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올해는 저도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지원을 하였고 서울에 있는 직장에 붙었습니다. 타지에서 올라가서 자취방을 구하고 이번엔 잘 버텨보자는 마음을 가졌지만 이내 불안도가 올라가고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혼자 버틸 수 있을까라는 깊은 걱정이 생기면서 이내 출근조차 하지 못하고 다시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말도 못하고 이런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을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취업과 입사 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 삶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은데 하루 종일 울고 바뀌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제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팩트 폭행을 받고 싶다라고 이제 클릭을 하셨으니까 혼이 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콩구녕이 좀 나고 싶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일단 본인이 뭔가 지금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이렇게 팩트 폭행을 받고 싶다고 하면 오히려 팩트 폭행을 하기가 더 싫어지는 것 같아요. 왜요?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싫은 소리를 듣고 그 죄책감을 거기서 떨쳐내려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최고의 팩트 폭행인데?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반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인이 뭔가 변해야 된다라는 동기는 되게 많거든요. 다 있어요.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사람이 변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에 동기는 부정적인 경험을 수동적으로 띵 당해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동기는 다 있어요. 보면은 트라우마가 일단 있었다라는 거를 전제하에 그러니까 이만큼까지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는데 정말 그 한 발짝을 더 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병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사연이 러프하게 이 정도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집 가까운데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셔서 일단 차근차근 상담을 받아보고 본인 상태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우선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우울증이나 트라우마로 인한 어떤 질환이 있는 건 아닌가 평가해보시고 치료를 당연히 받으시면은 본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을 떨쳐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질환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팩트 폭행을 좀 많이 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힐링브로. 우리 힐링브로에 사연 올려주신 줄리 2001님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좋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편협한 생각을 하며 반평생을 살았구나 싶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후회라 정의 내리기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아 계속 외면했어요. 오직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늘 곁에 있어주는 엄마의 역할에만 가치를 두고 살았고 마음의 소리를 외면한 채 상처받고 병든 마음을 꼭꼭 접어 아예 봉인해버렸거든요. 인생 별거 없다. 다들 나처럼 살 거야. 애들 잘 자라는 거 보면 그게 행복이지. 이러면서 나를 삭제해버린 거죠. 고생스럽고 결혼 생활을 자꾸 미화시켜가며 결국 가정을 유지시키는 부품으로 남은 저. 늦었지만 이제 굳어버린 무릎을 펴고 나를 찾을 힘을 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쓸 용기가 내게 남아있길 바라며 이런 저를 위해 힘이 될 무엇인가를 받아보려 합니다. 주기만 하던 저를 위한 첫 번째 용기이니 따뜻한 격려와 위로 부탁드릴게요. 이분은 이 성찰도 성찰이지만 일단 글을 굉장히 잘 쓰시네요. 작가 하셔도 될 것 같아. 글을 너무 잘 쓰셔요, 정말. 네. 글을 정말로 맛깔나게 잘 쓰세요. 단어 선택 정말 잘 하시고요. 또 본인에 대한 성찰, 고찰도 좋으시고 이게 저희가 이제 몇 번 얘기했던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거죠. 나 혼자서 살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내 자아를 셋으로 3등분을 나누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엄마로서의 내가 있고 부인, 여자로서의 내가 있고 본연의 나가 있는데 엄마로서의 내가 거의 인생의 7, 80%, 8, 90%로 사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본인의 삶, 본인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엄마라는 역할을 놓지를 못하세요, 대부분. 맞아요. 근데 줄리 2001님은 이제는 이걸 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신 게 대단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동안에 해왔던 역할이 줄어들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맞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어떤 길에서 전혀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줄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렇게 놔야 된다는 어떤 때인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충분히 집 밖에서 나의 역할을 분명히 또다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마음 먹었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본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삼견부로 사연이고요. 양부이님이네요. 20대 여성이시고 이분도 음악을 전공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속상했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무 말 없이 늘 참고만 있었다가 최근에 제 얘기를 하니까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라는 반응이 잇따르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기 표현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타인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에는 더 민감하고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걸 좀 벅차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부정적 감정들을 제가 다 주워 담아가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타인 앞에서 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잘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가끔 너무 힘들 때가 있을 땐 혼자 마음속으로 그래 오늘은 우는 날이야 하고 일부러 슬픈 영화나 노래를 찾아서 보고 들으면서 혼자 웁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제 감정들을 정리하고 존중해주면서 잘 다룰 수 있을까요? 그 정서적인 감수성이 발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감 능력하고는 또 다른 건데 대인관계 민감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타인의 감정을 굉장히 잘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다 이제 이런 식의 평가를 많이 받게 되는 거고 남들의 감정이 내가 원치 않아도 읽어지거든요. 그 읽어지는 감정들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막 쌓일 때 의식적으로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를 이제 돌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불편한 게 이 상황이 싫으니까 저 사람을 좀 편하게 해줘야겠다가 이제 자동적으로 몸에 배게 될 거예요, 아마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능력 자체가 이제 퇴화돼요. 타인의 기분은 기가 막히게 읽어내지만 자기 자신의 감정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 애석하게도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기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어떤지를 보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대방들 타인의 감정에 끌려다니고 결국엔 내 감정 놓치고 나중에 억울함 남 그런 식의 이제 성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감정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이게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표현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갑자기 확 서운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강도를 조절하는 연습이 좀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빈도예요. 좀 적당하게 표현하는 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표현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표현을 하되 어떤 식으로 어떤 강도와 어떤 빈도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본인이 살살 연습을 좀 해보시면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의 이해도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인지하려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고 표현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브로의 플레이리스트. 네,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뭐 핫한 컨텐츠 리뷰를 하기도 하고 멘탈 관리에 좋은 영화, 책 아니면 드라마, 뭐 음악 등등 다양하게 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아주 자주 1등해요 우리나라 컨텐츠가. 아, 장난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 밀어내고 2위로 밀어내고 1등에 등극했다. 지옥입니다. 아, 이거 재밌는 게 제가 지옥 광고 영상에 출연했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촬영 당일날 그걸 받았는데 페이크 다큐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나오는 지옥 현상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컨셉으로 이제 그걸 촬영하는 게 이게 이제 유튜브에 떴었거든요. 저희도 그때 못 봤거든요. 그 예고편만 보고 한 거예요, 우리는. 광고도 되게 멋있게 했네. 네, 되게 재밌었어요. 지옥은 리뷰를 보다가 야 이거는 진짜 정신과 의사로서 봐야겠다. 봐야 돼. 연상호 감독이 참 대단하구나 이분이. 정말 최고. 원래 웹툰이 원작인데 웹툰의 글도 사실 연상호 감독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영화화까지 이제 하시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참 기가 막히게 그러게요. 풀어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드라마죠. 네. 캐스팅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기가 막힌 캐스팅이었다. 그쵸. 네. 유아인 배우. 유아인 씨는 정말 그 너무 잘 어울려요. 그 정진수 의장이라는 캐릭터하고 너무 잘 어울리게. 정신과에서 봤을 때는 삐뚤어진 나르시스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힘없는 베테랑의 그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걔는 순수한 악 같은 얘는 이제 순수한 선처럼 보이는 악. 제일 돋보이는 배우는 김신록 씨였어요. 보니까 그 전에도 이런 식의 정말로 인상 깊은 조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좀 실스틸러였죠. 정말로 연기를 잘하시는 분. 연상호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양익준 감독님, 똥파리 감독님이자 그분 최고죠. 맛깔스러운 생활 연기 잘하셨고 정말 잘 만들어진 드라마고 메시지도 확실하고요. 좀 생각을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예요. 많은 유튜브 방송들이 특정한 누군가를 저격하면서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올리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서 공격을 하죠. 그럼요. 그 얘기가 너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블랙미러에 나왔던 한 에피소드가 악플이 많이 달리면 살인 벌들이 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란 말이에요. 말로 죽이고 그 말이 많아지면 그게 진실이 되버리고.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절대선, 절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면에 나오는 등장하는 존재가 화살촉애들이죠. 그렇죠. 네, 걔네들은 정의를 집행한다는 미명하에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맞아요. 통제하려 하고. 옛날에 이퀄리브리움인가 그것도 굉장히 정제된 사회. 나쁜 생각을 하면 거의 사회에서 색출당하고 뭐 이런 사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 맘대로 잡아가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제된 사회를 만든다는 일명하에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단편을 보여주는 역할이라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사실은 그 저는 보고 있어요. 화살촉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사실은 듣다 보면 짜증나고 막 시끄럽고 하긴 해요. 근데 지금 2021년도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선동꾼이 무지하게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선동꾼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말로 자기 객관을 잘 하셔야 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어떠한 책임도 없이 일단 이슈를 만들고 마녀 사냥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같이 가서 막 공격을 해주면 내가 영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치. 나쁜 마음으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또 일부는 정말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혹은 자기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정의적 우월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휩싸인 인간들 꽤나 많아요. 진짜 그런 거에 휘둘리는 모습들을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 정말 잘 그려놨어요. 폼을 만들어 봤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스타일을 이제 본인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연을 보내시고 저희가 이제 해보고 이제 이런 걸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댓글창 이거 라이브 편집해서 이제 올라가면은 댓글에 기존의 라이브 방송이랑 비교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이게 더 좋으셨는지 한번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인드 카페에서 함께 해봤는데요. 네. 예, 또 온라인 마인드 카페 접속하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양태 안녕. 양태들 안녕.